숙련자, 성년의제. 이런 성년의제가 뭡니까? 어른으로 봐준다. 봐준다, 그죠? 어른으로 본다. 미성년자지만은 뭐 하면은 혼인하면은 일단 혼인일은 법률혼이에요. 사실혼 아닙니다. 법률혼이다. 법률혼이다, 그지?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 핵심은 요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른으로 봐준다 이 말이 어디에서만 봐주느냐? 투표권 안 나와요. 우리 투표권은 19세가 돼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 18세 아이가 결혼했다. 투표권 안 나와요. 어른으로 봐주지만은 투표권은 안 나와. 민법 어른으로 봐준다는 어떤 영역이냐? 더 이상 계약할 때 부모의 동의 없어도 된다 그 말이야. 계약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라. 거기 어디 있는 내용입니까? 그건 민법에 있는 내용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법에서만 어른으로 봐준다. 그죠?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이더라. 그 밖의 법 영역이 근데 뭐 투표권 안 나와요. 선거법에서는 여전히 A다, 그죠? 여기 재미는 여기 제일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권리. 우리가 여러분 미성년자를 지금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미성년자 혹시나 이 계약을 통해서 얘가 혹시나 뭔가 불리할까, 그죠? 그런데 계약을 통해서 이 사람이 권리만을 얻는 경우라 그럼 굳이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단순히 권리만을 얻든지 의무만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 내가 어떤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그 계약을 통해서 의무가 싹 제거되는 그런 경우라면 굳이 개입할 국가가 개입 안 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하는 재산, 쉽게 용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범위를 딱 정해서 네가 알아서 써라. 세 번째, 다음에 영업을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는, 근데 누가 김밥 가게 하면 해봐. 부모가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김밥 가게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뭐 계약도 해야 되겠죠. 독자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유언은 독자적으로 한다. 유언. 그리고 근로계약에 한 임금 청구는 독자적으로 한다. 그런데 근로계약 체결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라. 요 말은 뭐 동의를 받아야 대리는 안 된다 그러죠. 그래, 대리 밑에 대리 안 돼. 대리 X. 근로계약은 부모가 대리하면 안 돼. 이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미리 하는 거죠. 근로계약은 부모가 대리하면 안 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돼. 동의를 얻어서. 그러나 임금을 청구할 때는 동의 조서도 필요 없더라. 여기 의외로 잘 나온다. 의외로 잘 나온다, 그죠? 여기요. 제일 마지막 거, 그지? 요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 달력을 봤더니 거의 우리 12월 마지막까지 수업을 하더라. 너무 슬픈 이야기다, 그게. 아니, 우리가 뭐 기계도 아니고 뭐, 그지? 우리가 지금 오늘이 15일 며칠이지? 15일? 15일. 그러면 다음 주가 우리 22일, 29일까지 한다, 그지? 30날은 토요일이네. 토요일 수업 뭐죠? 행정. 오전에 하고 끝나는 거야? 행정법은 오전에 합니까? 오전에 해? 그럼 저녁에는? 안 해? 원래 토요일날은 오전밖에 수업이 없어요? 응. 응. 오후에는? 다 했어? 일요일은 수업 없고. 응? 우리 진도 상으로는
왜? 하지 말까? 보강? 저 인간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아니 무슨 보강? 야, 아 그래. 지금 내가 가능하면은 29일 날은 어떻게 좀 줄여볼까 생각 중이야. 너무 우리가 29일까지 막 저녁에 하면은 좀 그렇게 되나. 하여튼 보강 미워 그러면 안 돼. 하여튼 요거는 이렇게 요때까지 넘게 요때는 하여튼 최대한 내가 조금 하여튼 알겠어. 이렇게 날 감성해버려. 그런 지금 진도를 보니까 29일까지 해야 될 것 같아. 보강까지는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자 확인학습이에요. 확인학습. 거기 이름 이제 이 상황은 이리시죠. 나이가 만 20세야. 근데 엉뚱한 이제 사고 쳤다는 이야기죠. 부모의 도자기를 싸게 팔아치워 버렸어요. 근데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지? 되돌릴 수 있을까? 1번에 이 아이가 군인능력이 소멸했단 말은 얘가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죠. 강아지란 이야기인데 그런 주장자는 할 수 없죠. 그죠? 안 돼. 2번에 의사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위에 봤더니 만취한 상태에서 술이 떡이 된 상태에서 그죠? 그러니까 만취의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무능력의 사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혹시 한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 법정 대리인과 동의 없다. 이러면 얘는 지금 20살이니까 법정 대리는 없지, 그지? 그건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지금 이런 개념을 만든 이유가 아까 말했습니까? 계약을 좀 있는 어떤 법적인 도구다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피한정 후기인과 피승 후기는 굳이 별도로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고요. 밑에 제한 능력자의 효과입니다. 일단 취소권자 누가 취소할 수 있는가? 본인 그리고 누구요? 법정 대리. 본인과 법정 대리. 두 번째 취소권 행사할 기간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좀 길어요. 추인 이름 그 추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추인. 요 추인이란 말은 이게 뭔가니까 사후 동의해 주는 거예요. 이거죠. A가 미승년자 그죠? A가 미승년자입니다. B가 대리점은 사장이에요. 그 계약 체결했어요. 가만 보니까 얘가 미승년자인데 부모의 동의를 안 받은 것 같아. 부모를 우연히 알았습니다. 그럼 부모한테 전화 건다는 이야기죠. 1번 계약했고 2번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 A가 집에 우리 그 노트북을 사갔는데 게임기를 사갔는데 모르시죠? 좀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동의를 해주시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럼 우리가 한마디 줄여서 추인. 지금이라도 추인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동의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추인합니다. 그럼 뭐예요? 괜찮다는 거잖아, 그지? 추인 안 합니다. 그러면은 끝났다는 거예요. 추인 안 하겠다는 말이 쓰고 뭔가니까 취소권을 행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 이게 이제 계약이죠. 계약한 날로 10년.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오랫동안 그 대리점 사장은 좀 불안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지? 효과, 소급적 무효다. 오케이, 그까지는 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대방도 그러면은 또 아까 얘기했죠. 상대방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최고권이 있어요. 최고권. 이거죠. 최고권이라는 게 이겁니다. 최고권이라는 게 이게 추인 여부를 독촉하는 것을 우리가 최고라 그래요. 최고권이란 말은 이게 뭐냐? 추인할래 말래 추인 여부를 독촉한다. 독촉. 물어본다는 얘기죠. 물어보는데 추인 여부를 입장을 밝히라라고 물어보는 게 최고권입니다. 추인 여부. 이게 무슨 그럼 상대방을 보호하는 장치일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B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추인할래 말래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이게 어떤 왜 상대방 보호냐? 상대방이 부모가 이렇게 B가 부모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추인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하면 문제 없죠, 그죠? 근데 답변 안 할 때가 문제야. 답변할 때 가만히 있다, 그지? 이때 어떻게 우리가 법에서는 인정하느냐? 법에서 여러분 이 기능에 B를 보호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보호할? 여러분 이 사람은 대리점 사장이다, 그죠?
대리점 사장으로서는 계약이 승사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추인 행위를 겁니다. 그렇게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인 채용권 행사했을 때 상대방이 무무부답이다. 그러면은 B를 보호하는 장치가 뭐냐? 추인 행위로 본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 그 추인은 이렇게도 최고를 할 수 있고요. 또 혹시나 요것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B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추인 여부를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얘가 18개월, 11개월, 31일째 그날 계약했습니다. 그 다음날 얘가 어른이 됐죠, 그죠? 19개 됐으니까, 그지? 18개월, 18개월, 한 달 있다가 어른이 됐다, 그지? 그럼 여러분, 한 달 있다가 이게 어른 됐다, 그죠? 어른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얘가 계약 체결할 때는 미성년자였지. 그건 한 달 있다가 어른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근데 미성년자 때 동의 안 받고, 그죠? 부모의 동의 없이 그냥 네가 계약 체결한 거야. 그럼 한 달 뒤에 지가 어른이 돼버린 거야. 어떻게 그러면? 이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거 어떤 상태 이거? 그래서 요때 여러분 요때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얘가 계약할 때는 미성년자였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렇게 쳐갑니다. 최고. 네가 지난달에 계약할 때 미성년자인데 지금 네가 어른이 됐잖아. 그러면 미성년자 때의 너의 행동을 네가 추인할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봐봐요. 최고권입니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보세요. 단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는 제한 능력자였던 자에게 말이 좀 빙글빙글 나죠. 이게죠. 미성년자일 때 계약했다가 그 다음에 얘가 어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제한 능력자였던 자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는 그 제한 능력자였던 자에게 미성년자였던 자에게 한 말이 빙글빙글 그죠. 이렇게 또는요. 얘가 아직 능력자가 안 됐다면은 여러분 추인은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추인은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어른이 해줄 수 있죠, 그죠? 이게 부모가 여전히 애라면은 부모한테 최고하고 본인이 어른이 됐다면은 자 네가 해라는 거, 네가 그죠? 두 가지.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두 가지다. 그 밑에 내 그림을 그려놨잖아. 봐봐, 그림 봐봐, 그림. 1번 밑에 뭐 그 그림 보면은 을이 갑한테 위에 보세요. 최고한다. 관로 속에 뭐 행위 능력자가 된 경우 이후. 달리 말하면 이게 지금 뭔가니까 얘가 어른이 된 이후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대각선이에요. 최고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 머리가 여전히 아이가 미성년자라면은 부모한테 최고를 두 군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간 듯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요 정도 한번 봐줍시다. 그다음에 철회권이에요. 철회권 이거 뭔가니까 이게 대리점 사장이 야 지선에서 야 계약 그래 그만둬서 하는 게 철회권입니다. 왜냐 한 10년 동안 불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만하자 그냥 없던 걸 보자 돌려줘 이게 이제 철회권이에요. 철회권. 다만 여러분 약간 좀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두째 보시면은 그 이 대리점 사장이 A가 지가 물건을 팔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를 알았다면은 알고도 팔 때는 지가 철회를 못해요. 그 두 번째로 오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말이 철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회 못한다 그 말입니다. 까지. 오른쪽에 세 번째는 배제권, 취소권 배제. 아까 여러분 이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취소를 못하게 한다 그지? 그게 뭔가니까 사수를 속임수죠, 그죠? 속임수를 썼을 때는 안 된다. 그 A가 그 계약하러 와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왔다든지 좀 이렇게 A가 A답지 못할 때는 나중에 A라는 이유로 취소 못하게 막는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은 요건 보세요. 사술로서, 속임수로서. 그래서 우리 법원은 어떤 경우냐, 이 속임수가 뭐 나 어른이에요 이 정도 거짓말이 아니고 아까 보세요. 주민증을 위조 항상 시험에 놓는다면은 만약에 놓는다면 주민증 위조가 나올 겁니다. 주민증 위조. 그럴 때는 취소를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다음 효과 보세요. 취소권 박탈. 본인도 못하고 부모도 못해요. 부모를 기가세요. 부모도 못한다. 본인도 못하고 부모도 취소 못해.
넘기겠습니다. 법인은 여러분 법이 만든 사람이죠. 우리 밑에 박스 보시면 뭐 공법인도 있고 사법인도 있습니다. 뭐 자, 법인의 능력 보겠습니다. 법인의 능력은 여러분 거기 안가로 3번에 보시면은 법인의 능력의 권리 능력의 범위는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권리 능력에 제한이 없어요. 사람은 권리 능력에 제한이 없는데 자연인은 우리 전에 했다시피 여러분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면은 자연인은 권리 능력에 제한이 없어요. 어떤 권리나 다 취득할 수 있는데 법인인 법적으로 만든 이 의제적인 인간은 이 법인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주식회사, 삼성 다 법인들입니다. 대한민국도 법인이에요. 법인은 권리 능력 자체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제한이 있느냐? 이거죠. 어떤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느냐? 봅시다, 여러분. 보시면은 자연인의 특성을 지나게 근데 생명권, 상속권 이런 거 없어요. 특히 상속권 기가세요. 법인은 상속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재산권, 명예권 이런 건 다 가집니다. 수정권이라는 게 그 상속권은 없는데 우리도 법인이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수정이란 말은 뭐냐? 받는다. 그죠? 받는다. 정려를 받는다. 정려라는 게 공짜로 주는 거죠. 그건 받을 수 있어요. 인정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죠. 근데 돌아가시면서 뭐 어떤 복지법인에게 전 재산을 주는 거, 그 복지법인 입장에서는 수정 받는 거야. 정려를 받는 거죠.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권 없다. 그걸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밑에 행위 능력 보시면은 여러분 자연인은 권리 능력은 제한 없지만은 아까 미성년자 같이 행위 능력은 제한이 있다 그지? 그러나 법인은 행위 능력의 제한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법인은 권리 능력의 범위 내에서는 행위 능력을 그대로 가집니다. 자연인에서 같은 제한 능력제도 없어요. 없다. 자, 그 정도 보고 갈까요? 오른쪽 O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거는 여러분 무과실 책임 원칙이죠.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다인딩 동의도 다 할 수 있고 대리도 가능하고 일차면 취소도 가능하죠. 11번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했을 때 법정 대리인만 취소할 수 있다. 너 본인도 할 수 있다. 그죠? 본인도 할 수 있다. 12번 안 되죠. 성립권은 없습니다. 민법에서만 있는데 그지? 13번 이러면 채무 면제가 이거죠. 채권자가 야 너 빚 갚지 마. 이게 채무 면제. 그는 그 아이한테 전적으로 유리하죠. 그거는 굳이 부모의 동의 필요 없다. 그 아이가 채무 면제를 승낙할까 말까는 꼭 부모 동의 없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왜? 그 아이한테 아무런 좋은 것만 있으니까 그지? 의무로 만집니다. 그래서 채무 면제 승낙은 얼마든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15번 근로계약 체계는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해야 되지 근로계약을 부모가 대리는 안 돼요. 안 돼. 우리 법에서 막아놨습니다. 16번 이건 단독으로 가능하죠. 17번 최고권은 행위능 원래 최고란 게 뭐라고요? 추인을 할까 말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한능력 때는 추인 못하지 그지? 그래서 일단 부모에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가 어른이 됐다면은 어른이 된 그 아이한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제한능자 애당초 안 돼요. 안 돼. 18번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있다.
21번 사수를 썼다면은 법정 들이는데 안 돼요. 오케이. 자,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요. 40번 틀렸어. 아까 이러면 뭐 법인은 뭐 상속권 있는 거 인정 안 되잖아. 안 돼. 41번 그렇죠.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27번 틀렸죠? 28번 언제부터? 소급하여. 오케이. 자, 그 정도 할까요? 자, 지금 오른쪽에 이제 계약과 불행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 좀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계약 자유 원칙은 수정입니다. 그 계약 자유 원칙 수정으로서 뭐 계약 공정성 있는 거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계약 법률 행위가 사회적인 타당성을 가져야 돼. 달리 말하면 여기서 법률 행위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계약이다. 법률 행위라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이 법률 행위를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그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그렇다. 사회질서 위반하는 계약은 효력이 무효. 효력이 없다는 거죠. 없다. 변경기였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불공정한 계약. 이게 이거는 우리 불공정한 계약자 여러분 그 관로 타이틀 보시면 여러분 이 계약 자유 수정 계약 원칙이라 수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지. 그래서 이게 계약이라는 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이게 지나치게 불공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효다. 효력은 뭔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 효과는 뭐라고? 무효. 무효. 이거를 뭐 취소 가능하면 안 됩니다. 무효야, 무효.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아직 뭐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효과가 뭔데 취소 가능한 게 아니라 무효다 이렇게 해서. 자, 밑에 여러분 무효와 취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 설명되는 그대로니까 별도로 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 물건과 채권. 요번에 좀 천천히 볼게요, 여러분. 자, 물건과 채권. 권리 중에는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습니다. 물건은 뭐 소유권 있는 게 물건이고요. 채권은 내가 니한테 돈 받을 게 있다 이게 그게 채권입니다.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죠? 일단 여러분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유권 있는 건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독대적으로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을 물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저당권 그리고 전세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당권, 전세권 정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다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간단하게 메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메모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메모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메모가 안 되신 분은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갑한테 돈을 좀 빌려줬어요. 한 100을 빌려줬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통칭 채권자로 표현하죠. 이 사람이 채무자죠, 채무자. 채무자는 빚을 진 사람이고 채권자는 받을 빚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채무자, 채권자입니다. 근데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그냥 신용으로 빌려, 신용으로. 신용이라는 게 그냥 믿고 빌려줬다는 얘기죠, 신용으로. 신용으로 빌려줬단 말은 그냥 믿고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을 안 갚았어요. 근데 또 B가 또 돈을 빌려줘, B가 또 돈을 빌려줘, B가 또 돈을 빌려줬습니다. B가 또 돈을 빌렸어요. 이렇게 1번 돈을 붙이겠다 이렇게 빌려줬어요. 또 돈을 안 갚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A도 B를 빌려줬는데 순서는 A가 먼저 빌렸다, 그지? 그 갑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갑의 재산을 탈탈 들어보니까 얼마 나왔냐? 100이 나왔습니다. 100이. 갑의 재산을 탈탈 들어보니까 나온 거야. 그럼 저 100을
A와 B 중에서 누가 가져갈까? 이게 그때 물어봐줘, 그죠? 누가 가져간다고요? 똑같이 나눠 가진다. 왜? 채권자끼리는 누가 먼저 빌려주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액이죠, 금액이. 얼마 빌리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이 100씩 빌려줬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 가져요. 그러면 요 100을 50씩 나눠 가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채권자끼리는 여러분 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채권자 평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여러분. 채권 박스 제일 마지막 큐는 뭐가 있습니까? 채권자 평등. 채권자끼리는 평등한 관계라는 거지. 이렇게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C가 또 돈을 빌려줍니다. 3번 100 빌려줘요. 100 빌려주면서 C는 어떻게 했느냐? 또 갑이 보니까 요는 조그마한 그 건물에 집이 하나 있는 게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요 집에다가 요걸 설정했어요. 이거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했습니다. 요 저당권은 물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그럼 저당권은 저게 어떤 우리가 알고 있죠. 저당권이라는 것은 이거죠. C가 갑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나 갑이 돈을 못 갚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그러면은 지가 빌려준 요 100을 받기 위해서 그 채권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채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보통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의 특성은 뭐냐? 우선 변제받는다. 우선 변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는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갑이 A, B, C로부터 각각 100씩 빌렸는데, A, B는 그냥 신용으로 빌리고, C는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C는 그러면 이거죠. C는 그러면 지위가 두 개네. 하나는 뭐냐? 일단 채권자이면서, 또는 어떤 성질이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자도, 그죠? 이중의 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이때 여러분, 갑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막 소송이 막 붙었습니다. 딱 틀어봤더니 요 집 하나밖에 없어. 집 가치가 100입니다. 저 100을 누가 가져갈까요? C가 다 받아간다. 왜요? C는 단순한 채권자의 지위에서는 B나 A가 똑같은 채권자죠, 그죠? 근데 더불어 뭡니까? 저당권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물건. 이 물건은 속성이 뭐라고요? 우선 변제. 누구보다? A하고 B보다는 먼저 받아간다. 그러니까 지가 다 받아가는 거지. 요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다음 또 보겠습니다. D. 또 돈을 빌려줘, 그죠? 100을 빌려줍니다. 근데 D도 어떻게 했다고? D도 지도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이렇게. 상식 순서로 보면 여러분, C가 먼저 저당권을 만들었겠죠, 그죠? C가 이렇게 이렇게 저당권 설정하면서 이렇게 저당 설정했다, 그죠?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갑은 A, B, C, D로부터 각각 100을 빌렸는데 C와 D는 각각 D도 그럼 뭡니까? D도 채권자이면서 또 어떻다고? 이것도 또 저당권자, 그죠? 이중의 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채권자라는 관점에서는 A, B, C가 다 똑같은데 저당권이 독특하다, 그지? 근데 싶었더니 C도 저당권자네? D도 저당권자네? 여기서는 뭘 따지겠다고요? 순수를 따진다. 누가 우선이라고? 선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 자, 이때 이제 더 돈을 못 갚아가지고 집을 틀어봤더니 저거 하나밖에 없어. 100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C만 가져간다. D는요? 아무것도 없다. 멀뚱멀뚱 뼈 아파 쳐다만 봐야 된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물건에서 뭐가 중요하다, 특히나 저당권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선 변제한다. 그래도 여러분, 이 D의 저당권 자체가 여러분, D의 저당권도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선 변제력이 있다, 없다? 여러분, D의 저당권도 우선 변제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누구보다 우선한다고요? A나 B보다는 우선한다. 근데 받을 돈이 없어서 문제지. 만약에 이게 100이 아니고 만약에 150이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100은 누가 가져간다? C가. 다음에 50은 B가 가져간다. 예. 무슨 문제 있긴 있어. 다만 그거를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을 뿐이지, 그지? 이거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자, 691페이지. 그래서 한마디. 그러면 채권의 특징은 뭐냐? A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까? 갑한테 빌려줬죠, 그죠? B가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갑한테. C가 누구한테? 갑한테. 채권은 그래서 여러분 A가 갑한테 100을 빌려줬기 때문에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A한테. B도 A가 B도 갑한테 빌렸죠. 그럼 B가 누구한테 돈 달라 그래요? 갑한테. 갑의 부모를 찾아가서 돈 달라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갑의 형한테 찾아가 돈 달라고 안 됩니다. 갑의 친구한테 가서 돈 달라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채권은 항상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 없다, 딱 정해져 있다, 그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물건과 채권을 보겠습니다. 물건은 객체가 물건이에요. 이게 소유권 뭐 이런 거 물건이죠, 그죠? 물건이다. 그리고 그 권리 내용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그 효력 보시면은 베타성과 대시효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니까 그 이 베타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베타성이나 이해가 좀 어려운데 그죠? 베타성이라는 말은 같은 성격의 물건이 동시에 두 개 존재할 수 없어요. 같은 성격의 물건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 이 사람은 C의 저당권과 D의 저당권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여기 선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지. 이 말은 뭔가니까 똑같은 얘랑 똑같은 순위 저당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이게 그 베타성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뭐냐?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3자가 이 현재 이 물건에 관해서 어떤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시제도가 있어요. 공시제도. 공시한다.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방식이 뭐냐? 등기예요. 등기. 등기를 다 합니다. 등기. 등기를 하면은 등기라는 거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등기를 쳐다보면은 여기 지금 누가 어떤 식의 권리를 설정했구나 다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오케이. 밑에 우선 변제 보시면은 우선 변제란 말은 여기서 우선 변제란 말은 이 담보 물건 특히나 저당권에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때 여러분 요 우선 변제란 말은 저당권 담보 물건을 기억하세요. 대표적으로 저당권입니다. 성립 선언에 따른다. 그런데 오른쪽에 채권은 뭐냐? 특정인에게 즉 A가 특정인인 갑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돈 줘. 이게 채권인 거죠. 채권. 이건 여러분 효력 보시면은 항상 특정한 상대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3자한테는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시제도가 없어요. 누가 누구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제3자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제도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권 등기 체크. 임차권이 나중에 공부하는 임차권이 채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등기 제도가 있어요.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우선 변제 없다. 그지? 채권자 평등이다. 그거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넘겨서 여러분들은 뭘 보느냐? 693페이지 거기에 제한 물건에 보시면은 용익 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익 물건. 용익 물건은 뭐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게 용익 물건이라는 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한다. 이게 여러분 용익이란 말이에요. 제가 사용하고 수익을 누린다 이 말인데요. 이게 지금 원래 소유권의 권능이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말이냐? 그 권능을 따져보면은 사용하고 수익을 누리다가 처분하는 이게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이게 소유권입니다. 그 중에서 사용 수익만 딱 떼가지고 이게 용익입니다. 이 말은 뭐냐? 어떤 물건을 내가 사용하고 일정한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뭔데? 지상권 이런 말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이런 말이에요. 전세권. 여러분 그 지상권 지 앞에 다 지자죠. 이 지가 땅, 이 지자죠. 땅이다, 땅. 토지, 타인을 토지 이 지자입니다. 이게 타인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아마 그런 말이다, 그렇지? 두 개 다 그런 말이야. 전세권은 우리가 아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어떤 다른 사람 물건을 이용한다, 그지? 담보 물건입니다. 담보 물건은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핵심이 그 의의의 두 번째 줄 보세요. 뭐요? 우선 변제 받는다. 우선 변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다 이거지. 근데 그게 돈 받을지 안 받을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 먼저 받도록 확실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답법 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종류는 교재가 이렇게 잘려버렸네. 밑에 저당권을 보겠습니다. 저당권. 요 저당권이 그죠? 저당권. 여기 저당권 내겠지. 저당권. 여기다 그랬어. 저당권. 오케이, 저당권. 저당권,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은 뭐냐? 내가 어떤 그 피담보 채권, 즉 내가 돈 받을 게 때문에 어떤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게 줄지 안 줄지 잘 몰라. 그래서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디에 설정하느냐? 집, 부동산. 핵심이 겁니다. 그래서 담보 물건을 설정하는 그 객체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 여러분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설정한다. 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설정한다. 부동산에 설정한다. 토지나 건물. 그럼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러분 이게 C가 여러분 이게 이 갑의 집에서 저당권 설정했죠. 이거는 저당권을 우리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저당권을 만들려 그러면은 계약을 하고 플러스 뭘 하느냐? 등기를 해야 돼요. 저당권 등기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등기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딱 세팅되면은 저당권에는 권리가 생겨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이 좀 결혼 나중에 시험 붙고 뭐 결혼도 하고 집을 사야 돼. 보통 이러면 요즘은 집값이 워낙 부자되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다 못하는 그래서 보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대출할 때 이거죠. 은행에서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줍니다. 은행에서 내가 지금 뭐 집값이 뭐 5억이다 그러면은 요즘 5억짜리 집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는. 걱정이야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집 어떡할래? 에? 걱정이 돼요. 아니 이 친구들이 무슨 돈이 있어야 되지? 응. 응.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이제 우리 원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분배가 될 그거는 좀 의미인 것 같아요. 충분히 공급될까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도 그게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그게 제대로 공급돼. 분명히 그 이상한 인간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빼먹는 게 많거든. 하여튼 뭐 알아서 다 해도 나보다 다 아주 그 능력 있는 친구들이니까 내가 뭐 그래서 나는 너무나 헛발질을 많이 해가지고 그지 내가 이런데 뭐라 막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막 나를 방면에서 삼아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식의 뻘짓 좀 안 하면 안 돼. 그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거 그래서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계약하고 뭐 1억을 빌려준다는 얘기지. 그 집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자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뭐냐? 은행이 저당권자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저당권자야. 은행이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면서 은행이 저당권자입니다. 그 저당권자가 그 집에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산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이 성립되려면은 계약과 등기만 하면 되지. 플러스 점유. 저당권자가 집을 점유하는 게 아니다, 그죠?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저당권자가 집을 그래서 오른쪽 693쪽 아래쪽에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은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점유는 불필요하다. 저당권자, 은행이 그 집을 점유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게 또 뭐야? 왜 이렇게 편집을 이상하게 해놨네? 이동 694페이지 보시면은 저당권 보세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저당권 등기를 한 후, 그지? 등등등등. 그래서 세 줄 끝에 우선 변제받는다. 그다 앞에 넘어서 여러분 그 질권이 있죠. 질권은 요
저당권은 부동산이고 대상이 그 설정 대상이 부동산이고 질권은 여러분 전당포에 전당포가 보통 전당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큰 금액이 아니라 보통 뭐 조그만 소액들을 그죠 급전이 필요할 때 전당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자기 가지고 있는 뭐 시계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뭐 금반지에다 이런 걸 맡기고 돈을 얼마 빌리고 약속한 날 돈을 못 갚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전당포는 팔아가지고 돈을 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질권입니다. 그래서 질권자는 여러분 전당포 업자가 질권자입니다. 은행은 저당권자고 전당포 업자는 질권자예요. 질권자가 직무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질권에는 뭐가 따른다고? 점유가 따르고 저당권에는 뭐가 안 따른다? 점유가 안 따른다. 그죠? 그거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질권 보세요. 거기에 설정계약과 점유. 그죠? 설정계약과 점유. 질권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계약과 점유를 해야 되고 저당권은 계약과 등기를 하면 된다. 점유 필요 없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정도 다 했고요. 오른쪽에 보면 계약 과정 한번 보세요. 계약의 개념, 성립.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의 성립 조건 보세요. 요게 그때 한번 나왔습니다. 계약은 여러분 확정돼야 되고 계약 내용은 확정돼 있어야 되고 계약 내용은 실현 가능해야 되고 계약 내용은 적법해야 돼요. 달리 말하면 그게 이런 표죠. 합의한 내용이 뭐를 위반하면 안 된다고요? 강행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를 아까 우리가 강행법규 말하면 했죠. 그죠? 그 법규는 법규인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 그죠? 안 돼요. 그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하면은 그 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합의 내용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면 안 돼요. 반사회적이 안 돼요. 근데 뭐 살인청부계약 이런 거 허용 안 되겠지. 그지? 계약은 계약인데 그 내용을 봤더니 살인청부계약이 안 되겠죠. 그죠? 인정하면 안 돼.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겼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둘 다가 이제 이행을 잘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일방이 이행 안 한 게 계약 불이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 불이행에는 그걸 우리가 채무 불이행 이런 말 씁니다. 약속 안 지킨 것을 채무 불이행이란 말을 써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 그 채무 불이행되면 어떤 책임이 있을까? 일단 강제 이행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거 한쪽 갈로 사물해 보시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보이죠. 상대방 일방이 약속을 안 지킬 때 하느냐?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을 안 지키면은 그 반대는 뭘 할 수 있느냐? 계약을 지키라 요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뭘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까지. 이건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뭐 채무불이행 책임이 뭐냐를 깊숙이 안 물어봅니다. 그냥 이건 내가 그 어떤 계약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연결 고리를 주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약을 안 지키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뭐 계약 안 지키면 손해배상 당한다, 계약 해지를 당한다, 뭐 그런 것도 우리 상식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오른쪽에 불행위는 요거는 이야기 많이 길어지니까 일단 자릅시다. 자르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시고요. 어차피 다음 주에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에 봅시다.